군사항공에는 스텔스 무인기부터 초고속 전투기까지 다양한 항공기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공군기 안에는 몇 톤의 폭탄과 미사일, 지뢰를 수송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몬스터급 항공기도 있습니다. 여러분,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현역에 있거나 혹은 개발 중에 있는 최신 폭격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럼 우리 함께 날아가 볼까요? FA-XX. 오늘날 현대 전투에서는 폭격기 편대가 목표물에 폭탄을 퍼붓기 위해 목표 상공에서 급강하하기 시작하는 과거의 영상 기록물에서 봤을 법한 광경은 볼 수 없습니다. 방공망이 쳐져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전선 폭격기가 아직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.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 띄우는 항공기라는 개념에서 지상의 목표물에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전투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투폭격기라는 컨셉으로 점차 변화해온 것입니다. 현대의 공중전투에 대한 개념의 변화와 함께 군용기는 하늘을 지배하기 위한 멀티롤기로 변화했습니다. 예를 들면 미국의 FA-18EF 슈퍼호넷은 자유낙하, 폭탄, 클러스터 폭탄, 네이판탄, 유도폭탄, 기뢰,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공중 전형으로 육포신 캐논포와 공대곤 미사일도 장착하고 있습니다. 이 항공기가 등장한 것은 1995년인데요. 2008년 이후 미국에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항공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. FA-XX는 F-18을 대체하는 멀티럴 항공 전투기로 우리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우수한 F-35C를 보완한 것입니다. 이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꼭 시청해주세요. 이 프로젝트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지만 미 해군은 이 사업을 위해 이미 15억 3천만 달러의 예산을 청구했습니다. 이 전투기를 제조할 기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. 보잉, 노스럽 그루먼, 록히드 마틴이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할 권리를 놓고 다툴 태세고 지 에어로스페이스와 프레덴 휘트니는 엔진 제조를 건 경쟁에 참가할 전망입니다. 극비로 되어 있는 신형 FA-XX는 항공모함에서 바람이 가능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늘에 존재하지 않던 형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. 당연히 FA-XX는 스텔스성, 즉 탐지를 어렵게 만드는 기술을 갖춘 기체가 될 것입니다. 스텔스성은 이제 전투기 개발의 중요한 요건이 되었습니다. 또한 FA-XX에는 다양한 센서도 장착될 예정으로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기내 시스템을 통해 전투기 자체를 비행 중인 상황에서도 실시간으로 적응시킬 수 있어 공기 저항을 줄이고 조종 능력과 속도를 늘리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. 2015년 당시 레이 메이버스 미 해군 장관은 FA-XX의 무인 조종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전투 중 FA-XX는 다른 항공기나 함선, 심지어 인공위성과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할 예정입니다. 또한 드론과 연계하여 표적을 공동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. 장거리 임무를 위해서는 공중 급유 장치도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어 FA-XX의 무장력은 당연히 F-18을 뒤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. 그리고 레이저포를 탑재한다는 얘기까지 있어요.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? 보잉 B-52 스트래토포트리스. 전선 폭격기가 경락고나 프로젝트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한편 핵무기나 그 이외의 무기를 매우 멀리까지 운반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는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놀라실지도 모르지만 1952년에 첫 비행한 보잉 B-52 스트래토포트리스는 지금도 미국 국방부의 주력기입니다. 게다가 B-52는 2050년까지 운용될 예정으로 거의 100년간 계속 비치되는 것입니다. B-52의 최대 시속은 1050km이고 전투 행동 반경은 7936km. 또한 이 항공기는 최대 32톤의 페이로드를 운반할 수 있으며 핵폭탄과 기타 폭탄, 기뢰, 미사일 등을 다양한 구성으로 수송할 수 있습니다.
최초의 B-52가 날아오른 이후 20여 기종의 B-52 모델이 개발돼 744대가 제작됐습니다. 그 대부분은 이미 퇴역했고 B-52H가 미군에 배치되어 있는 유일하게 남은 파생량 전략 폭격기입니다. 그렇습니다. B-52H는 스텔스기가 아닙니다. 그럼에도 미 공군이 B-52를 계속 운용하는 것은 B-52가 단순한 방공 시스템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중폭격기이기 때문입니다. 노스럽 그러먼 B-21 레이더. 이 차세대 전략 폭격기는 2023년에 첫 비행을 했는데 외관은 전혀 폭격기답지 않습니다. 노스럽 그러먼 B-21 레이더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운반하는 대륙간 수송기가 될 전망입니다. 이 폭격기의 기술적인 사양은 극비로 남아있지만 노스럽 그러먼사에서는 B-21을 이미 6세대 항공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B-21은 글로벌 정밀 타격용 플랫폼으로 개발되었습니다. B-21의 최대 이륙 중량은 약 82톤으로 최대 9,100kg의 페이로드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. 프레든 휘트니사의 2기의 터보팬 엔진 PW9000의 합계 추력은 240kN으로 이 엔진을 통해 마 0.8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됩니다. B-21의 외관은 인상적으로 B-52나 다른 9세대 전략 폭격기와는 다릅니다. 이 우아한 폭격기는 길이 16m, 날개폭 40m로 특징적인 창문이 달려있는데 이 창문은 스텔스성을 높이기 위해 이음새를 배제한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. 또한 B-21용으로 모듈식 무장 시스템이 개발되어 임무 목적에 따라 페이로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B-21은 2027년까지는 양산이 시작되어 첫 번째 부대는 사우스다코타주의 엘스워스 공군기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. H-20. 중국은 미국의 주요 가상 적군인데요. 바로 그 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대항 수단이 전략 폭격기인 H-20입니다. 이 아음속 스텔스 폭격기의 개발이 공표된 것은 2016년의 일이었습니다. 미국 첩보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항공기는 핵무기를 포함하여 최소 10톤의 페이로드를 운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. H-20은 비행장에서부터 반경 8,500km권 내에서 활약할 수 있을 전망으로, 즉 하와이와 괌의 미군 기지가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. 중국 언론들은 H-20이 전시회에 등장할 것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예고했지만 아직 이 폭격기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 중국이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걸까요? 아니면 뭔가 잘 되지 않는 일이 있는 걸까요? 노스럽 그러먼 B-2 스피릿. 노스럽 그러먼 B-2 스피릿의 외관은 굉장히 미래형인데요. 이 전략 폭격기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. B-2의 개발이 시작된 것은 1979년이었고 최초의 B-2가 하늘로 날아오른 것은 1989년이었습니다.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정식으로 종결되기까지 앞으로 2년 정도 남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제조가 예정되어 있던 132대 중 불과 21대만 발주했습니다. 그런데 그 21대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. 전쟁이 시작될 경우 B-2는 스텔스 기술 덕분에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장거리 핵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 그 밖의 상황에서도 B-2는 기존 전투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. 통상의 경우 1기의 B 스피릿이 운반할 수 있는 페이로드는 18톤 이상으로, 예를 들면 중량 230kg의 폭탄 80개, 순환미사일 AGM-158 16대, 또는 중량 1100kg의 폭탄 16개와 같은 양의 무기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. 또 2009년에는 B가 중량 14,000kg의 초대형 벙거스터 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. 즉 B는 강화된 지하방공호를 공격하여 관통시키기에 적합한 것입니다.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얼라이드 포스 작전 때 정밀 유도폭탄 제이덤을 실전에서 처음 투하한 것도 이 폭격기였습니다. 게다가 B-2는 미주리주의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이착륙을 실시해 미국과 유럽 사이를 논스톱으로 비행했습니다. 이것이 전략 폭격기의 강점으로 임무를 위해 어디든 파견할 수 있습니다. 이 B의 전투행동 반경은 5,300km, 순환 속도는 시속 900km입니다.
생산 종료 후 몇 년이나 지난 지금도 B는 스텔스 기술이 사용된 유일한 양산형 전략 폭격기입니다. 그러나 이 스텔스기에는 단점도 있습니다. 그중 하나가 바로 고가라는 것입니다. 2004년 시점의 총 사업비는 440억 7,500만 달러로 한 대당 비용은 2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이 폭격기가 1시간 비행하면 미국 납세자에게 13만 5천 달러가 부담됩니다. 세계의 전국이 안정되고 있던 상황과 더불어 이것이 B가 아주 소량만 생산된 주된 이유였던 것입니다. 어쩌면 조만간 B는 신형 폭격기인 B-21 레이더로 대체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오늘은 이것으로 끝입니다. 여러분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우셨다면 좋겠습니다. 혹시라도 신형기가 등장하면 그 즉시 해당 폭격기에 대한 개별 동영상을 제작해서 새로운 몬스터 폭격기의 특징과 뛰어난 점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이것으로 여러분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. 여러분, 이 채널에서 바로 다시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